자,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십니다. 오늘 백브리핑의 백광현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봤지만 아주 날카롭게 이제 그 평론을 하고 계셨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네. 환율이 이 1,600원을 향해서 지금 치솟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맺었던 3년 이 통화스와프 11월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죠. 아마 일본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트럼프 역시 거부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큰일이고 또 더 큰일은 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종이 부족 국가가 됐잖아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거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어요. 이게 네. 국민 참정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위기고 예. 정치도 위기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위기고 안보도 위기고 다 위기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건 시스템. 네. 그중에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꽃 선거 투표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망할 일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네. 거짓 선거라고 이야기한 게 저희 말고 국민들 말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투표 날 투표를 못했대. 왜? 종이가 없었대. 크크크 거지 같은 나라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부정선거라는 말 쓰지 못하게 하고 부실선거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약한 거고 저는 거짓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거다. 거지 같았던 선거이자 국민을 거지로 만든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저도 이제 현장을 못 가보고 요거 이제 우리 녹화 마치면 한번 저녁 네. 때 우리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잠시 한번 가볼 생각인데 오늘 몇몇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좀 지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이 자발적인 국민 저항 운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동스러웠죠. 그 이제 재선거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누군가가 그려가지고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프린트도 아니에요 아직 단계는. 이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유감이다 한마디 하고 숨어버렸어요. 그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 혹은 민주당 스피커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네. 보수 정부를 향해서 유체이탈화법이다. 네. 마치 자기들은 책임에서 한 발짝 뒤에 있는 양. 국민들이 선관위를 손가락질하자 그 국민들 사이에 숨어서 시민들 사이에 숨어서 가장 최종 책임자인 정부와 대통령이 시민들 사이에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꼼수이자 유체이탈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부를 비판할 때 썼던 말인데요.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니까 네. 우리랑 상관이 없다. 네. 독립된 기관인 검찰도 없애버리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할 자격 없고요. 지금 해야 될 것은 선관위를 질타하고 선관위가 책임져라가 아니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수장으로서 최종 그렇죠. 결정권자로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최소한 사과의 언어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대통령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음모론은 안 된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님 진상규명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을 냈잖아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네. 제가 부정선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짓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이제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통령은 국가 통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능에 중대한 어떤 마비 상황 뭐 이런 게 나오면 행정부 수반이 가진 그렇죠. 긴급 명령이나 임시 조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 책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한가하게 바라볼까요? 한가한 척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면 아니 세월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경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이 책임이 없다. 최종 네.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지졌던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게 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라 몰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또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왜 없앴습니까? 검찰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한테 칼을 들이댔다. 정치적 정의의 칼을 들이댔다는 이유로 검찰을 없애버리는 짓도 하는 집단이 이제 와서는 선관위에게
국민들 사이에 숨어서 같이 손가락질한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일대하듯이 하는 것은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 호칭이 참 그런데요. 대통령 정청래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정청래가 예전에 대통령이라고 예전에 글을 썼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미래를 투시하듯이 그렇죠. 그 감옥에 갔다 온 부정부패로 예. 네, 미래를 보는 자 정청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날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겠다. 현충일 날 할 얘기예요, 그게? 광복절로 3.1절이 아니잖아요. 광복절이나 3.1절로 착각을 했나?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잘 압니다. 민주당에 오래 있었고 민주당 정치인들 제가 그냥 어림잡아도 한 100명 가까이 인터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특기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거나 자기들한테 비난의 손가락질이 올 때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내재되어 있는 선한 분노를 자극시켜라. 그러니까 관심 돌리기죠. 그렇죠. 친일파 재산을 몰수한데 친일파는 나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보려는 꼼수라고 저는 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 먹힐 겁니다. 국민들 당신들한테 표줬던 그 일부 빼고는 그렇게 개돼지 멍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거는 그 5.18 때 이제 탱크데이 때문에 대통령이 비분 강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특정 기업을 저격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뭐 그 행안부 장관,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스타벅스 구입 영수증까지 털겠다고 하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사기업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기업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개입을 했으면서 이 선거를 못하게 된 이 어떤 헌정사적 큰 오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예. 안일한 척을 별거 아닌 척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예. 봅니다. 먼저 스타벅스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권력자들이 그것도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 그 사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불매운동 할지 말지 그 불매운동을 하고 기업이 사과하면 받아줄지 말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사기업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외국계 기업 아닙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럼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경제도 망치는 것이고 국가의 민주주의, 외교, 정치 모든 걸 후퇴시키는 짓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쪽 애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쪽 애들의 주특기입니다. 여유로운 척하기, 우리도 같이 욕하는 척하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선관위를 질타하고 그리고 뭐 제투표 이야기도 은근슬쩍 꺼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민주당 이게 그동안 먹혔으니까 또 민주당스럽게 하는구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며칠 뒤에 유럽 쪽으로 이제 순방을 떠나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순방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때마침 잘 됐다 싶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때까지 원론적인 이야기 할 겁니다.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해외로 제 표현입니다. 튀겠죠. 네, 저는 해외로 튀는 거라고 정치적으로 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이든 아까 말했던 정성호 같은 법무부 장관이든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을 겁니다. 선관위에 부실이 있었다. 이러면서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하면서 뭐랄까 그 선관위원장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임기가 거의 끝이에요. 지금 사퇴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년 뭐 3개월 남아놓은 대기업 간부가 저 사표 내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돌리려는 시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때 맞춰서 언론들이 이제 이걸로 일단락 되었다. 남은 시민들은 시위되고 부정선거론자다, 음모론자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하는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민들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어디서 언제 모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가는 거고 그냥 정해진 시간도 없이 밤새는 거고
말씀하셨지만 피켓도 없고 구호도 없고 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주장하는 이런 시위,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시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저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물타기 하면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국민들의 일종의 이제 저항권 차원에서 이제 벌이는 정당한 주장인데 이거를 이제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위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이 소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소요로 가지 않도록 뭐 자제하자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내부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쥐어 박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배현진 의원의 골구조는 이해가 가세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상대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제발 국민의 행동을 규정하거나 이런 걸 해서나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네, 도와주지 못할 거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그 시민들이 정치인들 오는 거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렇죠. 셀럽들 뭐 스피커들 오는 것도 반기지도 않습니다. 너무 바람직한데요. 일본 여행 가셨더라고요. 예. 가서 스시나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자기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술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네. 사케나 그냥 처마시다 오시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작은아버지 친구분께서 그냥 사케나 처먹고 오지 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언론 얘기하셨지만 MBC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위대라는 표현은 양반입니다. 예. 음모론자들이라는 자막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MBC가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에는 생난리라는 세 글자도 박혀 있었습니다. MBC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권력의 개, 권력의 반려견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언어 말고 그냥 개처럼 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이중잣대가 너무 이번에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국정농단, 네. 그다음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의도로 아니면 광화문으로 나오는 현장에 나오는 분들한테 국민이라고 했고 시민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권을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시민들을 시위대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언론이 큰 문제예요, 정말. 언론이 언론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예. 근데 희망적인 것은 조금씩 바뀌는 기류도 보이긴 합니다. 모든 언론을 또 싸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 있는 언론들이 있는가 반면 이제 더 심하게 더 갈라치고 더 심하게 비하하고 이런 언론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시차만 있을 뿐 오차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아볼 거고요. 천벌의 업보는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 중에 어르신, 고령의 어르신이 경찰들 사지가 하나씩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라든가 네네. 어떤 청년이 피를 흘리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도하라고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언론인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리스펙해주고 했던 건데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음모론자들, 때마침 나타나는 음모론자들 이러면서 아주 극히 0.00001% 때문에 99.9999%를 폄하하는 이런 짓은 언론이 하는 짓이 아니고요. 악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시위대라니요. 시민한테 시위대라니요. 이거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5.18 때 언론 탄압으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 니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광주의 부채의식을 덜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요만큼 0.000 이만큼 가지고 있던 믿음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찢어지고 박살나고 투표가 오염되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자기들이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 꽃이 꺾이다 못해 이제 불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광주는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를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광주 사람들을 무기 삼아서 팔아먹던 민주당 그리고 나는 평생 독재와 싸웠다. 독재와 싸운 민주주의 때문에 항쟁하고 투쟁했다라고 떠들어대는 민주주의 그 민주당 원로들 이제 그만했으면 됐고요.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권력의 노견, 권력의 충견 스스로 그렇게 몸을 조아리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호남 지역에도 이번 이제 투표용지 이 사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물론 잠시 있겠죠. 네. 유튜브를 보니까 전주 시내 중심에서는 지금 그런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네. 또 광주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주말에 많이 올라왔대요. 아니, 물론 제가 전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그 세상에 모든 나쁜 조직이 어디 있고 모두 착한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분노도 높은데 네, 네. 대부분의 경찰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물론 일부가 그런 건데 저는 적어도 광주만큼은 예. 하나 되어서 네. 지금 대구, 부산, 제주에서까지 선관위 앞에서 집회 시위가 네. 일어나고 있는데 네. 광주가 가장 크게 불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동안 그들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우린 독재에 항쟁했다. 광주 정신은 독재에 항거하는 것이다. 네. 라는 말을 지키려면 음. 적어도 가장 큰 불꽃이 거기에서 불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기동대가 이제 강제로 끌어내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기동대 전투경찰이죠. 거기에 근무했던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직적으로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해라. 누군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일선 경찰들이 일개 경찰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끌어내, 도와줘, 잡어, 실어 예. 사람들, 시민들을 향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경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결정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행안부 장관, 최소 행안부 장관이고 그 행안부 장관에게 또 지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그 위에 또 지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그 계엄 때도요. 계엄 때도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위가 났을 때도 그렇게 안 했고 이거보다도 훨씬 약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도 입에 독을 품고 피를 쏟아냈던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 이 영상 못 봤을 리가 없고요. 벌써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건 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민주자를 사랑하지도 민주를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냥 민주자 떼고 더불어당, 더불어 이재명당이라고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또 황당한 건 이 투표 용지는 이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하루 전에 도착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그 아침에 이제 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딱 그 저도 방송에서 교탁 위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교탁 위에 탁 내려놓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 맞습니다. 칼로 찍고 이제 그 기다려서 주죠. 시험지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뭐 학생이 20명이 들어있는데 한 15장밖에 안 가져온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능날, 그러니까 예. OMR 카드 생각하시면 예. 돼요. 우리 예. 이제 정답 적는 OMR 예. 카드 예. 있잖아요. 수험생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그렇죠. 이러고 OMR 카드를 일부만 준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못 보는 못 학생이 보죠. 생기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수능이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는 거고 교육은 대한민국의 그 근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투표는 그냥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아니요. 그날 투표를 밤 늦게까지 진행했잖아가 아니고요. 투표지 없대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예. 아니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죠.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OMR 카드가 없어서 수험생이 수능을 못 본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수능은 무효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고작 한 명인데 그것 때문에 수능을 아니요. 당연히 봐야죠.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억울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채택한 것이고 예. 민주당은 그걸 지킨다고 민주를 앞에 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소수자를 못 지킨다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예. 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시스템, 우리의 역사 그냥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아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잘못된 계엄이었고, 저는 이제 약간 망상적 계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와 동시에 이런 선거를 못하게 되는 사태 자체도 헌정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무게를 재면 거의 똑같다고 봐요. 더 심각하죠. 그렇죠? 더 심각하죠.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유감이다? 유감이라는 말은 뜨뜻미지근하게 제3자 입장에서 던지는 말이잖아요. 계엄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슈이지만 이 선거를 못하게 됐다. 선거를 못하는 사람이 생겼다. 선거를 제 시간에 못 치렀다. 이거는 그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냥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그냥 이건 사고고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사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이제 고의성을 따지고 무슨 그동안 나와 있는 부정선거 증거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부정한 결과, 부정한 시스템, 부정한 절차였잖아요. 그럼 부정선거라 불러도 됩니다. 물론 그 뭐 입증이 필요한 다른 이슈들 그런 것까지 다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만 해도 결과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고 결과도 지금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그 투표함을 깠더니 비례대표도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례 순번도 이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면 재투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파 쪽 이제 추가 개표하면서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숫자가 역전됐더라고요. 원래 맞습니다. 민주당이 8명이고 국민의힘이 7명이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8대7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으니까 뭐 넘어가자라고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원호가 이겼건 오세훈이 이겼건 부정한 건 부정한 것이고 과거에도 틀렸던 건 지금도 틀린 거고요. 도덕체계 잘못돼 있다고 나온 건 50년이 흘러도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힘, 뭐 민주당, 개혁신당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과 비상식이고 정의와 부정의 그런 그 뭐랄까 경계선에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부정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저는 맹세코 얘기합니다. 누가 이겼건 어느 당이 뭐 몰살을 당했건 어느 당이 압승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전면 재투표를 계속 주장할 거고요. 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이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선관위와 그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했을 정부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투표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선관위 직원 전체가 나눠서 다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국가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선관위 가족회사잖아요. 가족회사라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야기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다 나눠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십시일반 3, 3, 5 모여서 그 비용 다 물어내든가 스스로 사표하고 다 물러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투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박선원, 최민희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투표용지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썩어 이거는 어떤 생각입니까?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썩어 빠진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승만 때 뭐 나왔던 부정선거 얘기는 어떻게 감추실 것이며 그리고 뭐 세월호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했던 정의 자기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만약에 나오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나왔다 치면 예전처럼 그러면 그 투표함에 투표를 몰래 넣은 지역 저희 봉천 3동에 어떤 사람이 100표 정도를 넣었대. 그 봉천 3동만 다시 하자 이럴 겁니까? 대선도 그렇게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전면 재투표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는 거고 지금 정부, 지금 민주당, 지금 선관위에 분노한 시민들이 재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 굳이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재투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국민 3일 동안 또 할 겁니까? 자기들이 실수해서 벌어진 일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이거 3일, 일주일, 2주 신경 쓰고 그리고 선거운동할 시간을 또 줄 겁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루에 당일날 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기사가 났는데 뭐 사전투표 예를 들어 인천이었나요? 어디서 뉴스원 기사가 났던데
1동하고 3동하고 사전투표 스코어가 똑같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보셨어요? 예. 그런 우연이라고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득표를 박찬대하고 그 맞습니다. 국힘 후보가 동일한 득표를 했더라고요. 사전 선거만 그렇습니다. 예. 본투표는 안 그렇고. 근데 어떤 마지막 한 자리까지 똑같은.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싶지도 않아질 거고 본투표만 하게 된다면 결과가 얼마나 더 벌어질지 꼭 오세훈 시장이 아니더라도 전국 다시 한다면 뒤집히는 지역은 없을지 더 벌어지는 지역이 없을지 생각한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그 재투표하는 지역을 최소화해야지 벌어지는 그 투표율도 최소화할 거니까 자기들 간에는 그게 이게 맞지, 이게 A고 이게 B니까 A, B로 가야지라고 머리를 쓴 건데 또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당신들보다 똑똑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재투표를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7월 1일에 이제 새 지방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20일 이상 남아 있잖아요. 물론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재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도 이제 현장에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만 정부는 한 2만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관리원들 그다음에 각 당의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표를 한대요. 그러면 2만 곳이 순식간에 데이터가 모아지잖아요. 훨씬 빠르대요. 그게 더 빠르대요. 그걸 왜 한 곳에 모아야 근데 그걸 되는 모아가지고 겁니까? 이동시키고 사전투표를 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동 수단도 굉장히 허접하잖아요. 물론 경찰이 함께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무슨 학원 버스를 나르는 투표함도 있었고 뭐 트럭에 말이 됩니까? 왜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못 세나요? 1, 2, 3, 4를 못 셉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부정투표를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게 부정투표가 없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그 자리에서 해소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명한 투표함을 원한다고 했더니 투표함 모양 어떻게 되는지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안에만 투명하게 하고 그 위에 불투명한 거 씌우고 아니 뭐 등등등 국민들이 이게 좀 불안하다 이게 의혹이 있다 하면 그걸 풀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걸 풀어주고 그런 부정선거는 없는 거 확인됐죠? 라고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또 사전투표 원래 했으니까 사전투표를 또 한다? 이건 대놓고 국민들 니들은 우리한테 안 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바둥 쳐봐야 우리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게 우리는 만들 거야 라는 독재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놓고 여러 시각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겼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법적으로도 보면 이긴 사람이 이제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최종 투표 결과 나오기 전에 또 승복선을 해버렸어요. 네. 승복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것도 그냥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주장을 일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선거 바로 다음 날 방송을 당일이었나 봐요. 방송을 했는데 지금부터 혹시 이 방송 우리 박영환 태양커께서 진행하는 방송이니까 많이들 보실 거잖아요. 국힘에서 볼 건데 국힘 관계자나 오세훈 캠프 혹은 오세훈 시장이 보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거 먼저 이미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나한테 준 서울 시민들이 준 권력 이거 인정할 수 있나? 난 인정 못하고 국민들도 인정 못할 것이다. 재투표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이런 거지 같은 선거로 당선된 나를 누가 인정해 주겠나? 나부터도 납득이 안 된다. 다시 하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사퇴하라면 사퇴하겠다. 니들이 받아준다면 그리고 전국 재투표 하자. 단 아까 말한 대로 당일 투표 사전 선거 없이 그리고 수개표를 직접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18,00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하는 걸로. 그러면 나 바로 사퇴 내려놓겠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대구에서 기초의원이 이걸 어제 했어요. 한 용기 있는 청년 기초의원이 이걸 했더라고요. 이거 하면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대선 후보 바로 직행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져요. 지지도 않고 크게 이길 거고 진다 설마 말 하나 어개 하나 진다 한들 아닙니다. 이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감동할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잠실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그 잠실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의 모두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을 약간 싫어했던 지지자 유권자들도 이거 봐라.
저렇게까지 민주주의를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저 사람 저렇게 달리 보이는데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이런 정치적 결단 왜 못 내립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게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자기 직을 걸었어요. 근데 무상급식하고 이 선거권 침해라고 하는 거, 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이 헌법적인 그 권리 침해,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게 더 무게가 더 나갑니까? 그때 트라우마 때문인 건지 아니면 세월이 꽤 오래 흘렀지 않습니까? 예. 나이를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 결단 없이 어떻게 큰 정치를 합니까? 서울시장이 최종 목표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걸 왜 못합니까? 그 알량한 서울시장 4년 더 하는 게 뭐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서울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참정권 참정권 조금 더 기본권 기본 중에 기본이 침해당했는데 그 자기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같으면 저렇게 안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더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국힘에서도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장이 뭐 그게 뭐라고 그 자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 4년 뭐, 더 하면 뭐가 좋아지죠? 이미 4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럴 네. 각오로 하겠다. 아니 그리고 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못 받아요 민주당이. 네. 전국 재투표 안 받습니다. 그쵸. 지금 근데 민주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있잖아요. 저렇게 투표하자. 예. 오세훈 응답해라 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먼저 던져야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결단을 한다면 저는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지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던지면 다른 당선자들도 던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찌 보면 정치적 시험대에 섰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물쩡하고 나 5선 했으니까 넘어간다? 과연 보수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런 거 참 잘하거든요. 이럴 때 던지는 거. 이럴 때 던지면서 그게 퍼포먼스일지언정 잘하거든요. 아니 당선증 그게 뭐라고요? 당선증 예. 단체 반납 퍼포먼스라도 네. 당선자들이 단체로 당선증 들고 와서 선관위 가서 반납하고 예.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이 전국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국힘이 보여주고 그럼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다음 있을 총선 대선까지 쭉쭉쭉 그 분위기 이어가는 건데 아니, 그 당선이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할 마음도 없지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 여러 사람이 열심히 현장에도 가고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네, 하고요. 의원도 그런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훈 계보에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선거권 침해 사건을 계파 간의 갈등 측면에서 이렇게 투사해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 단톡방에서 이거가 그 어떤 소요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그 자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면 한동훈이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장동혁이 떨려 나가야 되는데 쫓겨내야 되는데 장동혁이 이 소위 말하면 선거부실 이걸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그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던진 게 아니라 저는 의심을 해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예. 장동혁이 어쩌고 한동훈이 어쩌고 개파가 어쩌고 관심도 없고요. 저는 국힘 당원도 아니고 국힘에서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요. 다만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그래서? 다만 예. 그 사람들이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양쪽 다 어디든 뭐 사방팔방 마찬가지인데요. 국민들의 이런 바램, 국민들의 이런 밤을 지새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선한 마음을 자기들끼리 재단하고 이걸 어떻게 정치권에 이용하면 좋을까? 이걸 뭐 소연이 어쩌니 그런 단어를 내뱉으면서 일본은 왜 간 건가요? 뭐 일본가 있는 배현진 의원 예. 포함해서 이걸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싹 다 그냥 북한으로 가버리거나 저 일본으로 이민을 가거나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새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렇죠. 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앵커님만 보이는 것도 아닐 거예요.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야. 국민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 국민들은 모를 거야.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건데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소요는 당신이 일으키고 있네요. 배현진 씨가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톡방은 자기가 공개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잘났다고 그걸 공개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나빠. 이걸 공개하면 자기들을 혹시 자기를 혹은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국민들이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그 머리로 무슨 국민을 가르치려고 예. 드십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비판해본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단톡방을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무지성에 놀랐고요. 그 용기 아니고 객기에 놀랐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뭐 호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국에 해외로 나가는 어디 뭐 면세점을 들리진 않겠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까 지는구나. 이러니까 저 애들이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직 이길 자격 아직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는 방향은 그 국민 보편의 상식에 비춰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파적인 어떤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분열적인 언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더 이상은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파 갈등, 권력 싸움, 밥그릇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힘은 싸움할 정도로 밥그릇이 없어요. 아직 착각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차려놓은 것도 없는데 민주당 애들은 먹을 거라도 많으니까 개파 싸움 하는 건데 지금 그럴 때도 아니고요.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뜻에 반하는 쪽에 서서라도 개파 싸움 그리고 그걸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나쁜 정치는 오래 못 갑니다. 양심 없는 정치는 오래 가는데요. 머리 나쁜 정치인이 오래 가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발언한 게 있나요?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뭐 굳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귀에 안 들리는 안 거 보니까 들렸죠?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당선인도 지금 의원이죠. 예.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야죠. 의원직.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에 있는 보수 민심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부산 사람들은 재투표 요구 안 할까요? 부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산 지역도 지금 선관위가 지금 앞에서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재투표 요구도 굉장히 셉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측면에서 보면 부산도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북구 의원만 하려고 나간 거 아닐 거잖아요. 예, 무소속으로. 예. 큰 정치 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본인이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는 설사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이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는 내가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하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 게 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부산 북구 선거 막 핫하게 붙었을 때 한동훈 주변에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거기에 뭐 변호사도 있고 여러 제가 아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열심히 지지하고 옹호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별로 글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제 주말이고 이제 방송은 월요일 날쯤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눈치만 보고 있으면 말씀드렸죠. 눈치가 없는 거고요. 생각이 없는 거고 더 나가서 끝까지 침묵한다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는 양심은 그냥 악입니다. 악, 공범이고요. 주범,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침묵하고 있다? 나는 어디에도 동조하지 않았어? 그게 제일 악질적인 공범이다. 공범이 될지 아니면 시민들 편에 설지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뭐 한동훈계든 뭐 국힘의 누구든 국힘 인사가 아니든 개혁신당이든 누구든 모르겠습니다. 시민 편에 쓸 건지 권력의 개가 될 건지 선택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고 이제 특검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네, 아니면 지금 경찰 이래도 빨리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증거인멸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증거인멸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이 되고 있을 것 같나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건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증거인멸할 시간은 충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고요. 이건 구속사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을 한 사람만 구속당하냐? No. 증거인멸을 도와준다는 것이 시간을 벌게 해준 사람들도 구속사유가 됩니다.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지금 누굽니까? 움직이지 않는 경찰, 그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대통령까지 지금 아무것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나와서 그냥 이거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고요. 진상규명을 네가 당해야죠.
지금 이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일어났던 게 뭐 선관위 이 발표로 처음에 한 20곳에서 50곳으로 지금 63곳까지 또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서울, 뭐 부산, 울산, 경남, 인천도 이제 연수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인 국힘당에 굉장히 유리한 곳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나 예. 지난 지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정말로 압도적 80%뭐 지지율 네.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부족했다는데 음. 전라도는 종이가 싼가요?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없어요. 전라도는 종이가 굉장히 쌉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건 제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구수가 정말 적은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 뭐 강원도 산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는 이런 사태가 있었지만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아니 그 투표율이 높을 걸 예상을 못했다? 전라도는 투표율이 이번에 뭐 낮았나요? 그리고 서울 투표율이 한 98% 정도 됐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보는 수험생이 1000명이다. 그러면 몇 장을 준비해야 됩니까? 1000장이 아니에요. 시험지가 찢어질 수도 있고 비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예, 안 해요. 예. 그런데 이 투표율이 높을 걸 예상을 못했다? 이건 말장난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도 특히 호남 지역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유권자 여러분들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이제 떠올라요. 뭐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격전 지역에서 이제 그 한국처럼 그렇게 투표용지를 네. 제때 공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롤모델 그다음에 같아요. 뭐 베네수엘라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뭐 기계를 뭐 오작동을 시켜가지고 줄을 서게 한다든가 해서 투표율을 이제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도를 바꾸는 건데. 예전에요. 예. 저쪽 진영이 최고 스피커 김어준이잖아요. 예. 예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뭘 주장했었냐면 아. 터널 디도스라고 해서 디도스 해킹 공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기 경상도 지역에 터널을 그 국힘에서 국힘 혹은 국힘 지지자들이 터널을 일부러 막히게 차들이 계속 거기 막히게 서서 투표를 못 하러 가겠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김어준은 아예 부정선거 주장을 했었네요. 실제로 부정선거라고 입에 담은 적도 많고 그 에피소드 굉장히 많습니다. X값이다 뭐다 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었었던 2012년 대선 이후에 부정선거를 시리즈로 준비해서 영화도 만들고 영화 만들었어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그냥 매 회마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나가서 글을 썼어요. 아니 부정선거 관련된 글도 썼고 그 방송 김어준 방송 나가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부정선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했었다니까요. 네, 김어준과 이재명 저쪽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스피커는 부정선거를 입에 달았고 터널 디도스, 그러니까 터널이 좀 막히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모자른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혹은 선관위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 그 내로남불이란 말도 좀 식상해요. 이제 쟤들의 그게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저 민주당 스피커들 때문에 국민 전체의 도덕 지수가 확 뒤떨어지고 어지간한 부도덕에는 우리가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공직자가 위장 전입만 해도 탈락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음주운전을 한다? 그럼 당연히 당에서 자르던 시절도 있었고요. 뭐 이런 뭐 불륜 의혹이 터진다? 사과하고 뭐 이럴 땐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 자녀가 나와서 했더니 미안하다 하면서 쌌대했던 후보도 있고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식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됐고 남경필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누가 무엇을 하든 무슨 범죄가 일어나든 이런 부정한 투표가 벌어지든 거짓 투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 선거가 벌어지든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도덕적 후퇴, 민주주의 후퇴 그들이 만든 겁니다. 반드시 천벌 받을 거고요. 전 천벌을 믿거든요. 시차는 조금 있을지언정 오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천라지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늘이 던지는 큰 그물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천벌 말씀하셨는데 나쁜 사람들은 결국 그 그물에 갇힐 거예요. 근데 천하를 덮는 그물이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게 결국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 잡히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고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렇게 연임 시도까지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천벌을 피해가는 방법은 자기가 하늘에 제일 가까운 꼭대기에 있는 것. 이번에 사실 투표용지 부족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얼마나 거지 같은 선거냐면 뉴스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투표용지를 2번 받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2번 받아서 찍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셨나 봐요. 이거 어떻게든 테스트만 해보신 거예요. 2번 받을 수 있네! 라고 하자 화를 내시고 투표는 안 하셨어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신분증 3,000건가 가지고 와서. 4천. 예. 4천 신분증 갖고 투표했잖아요. 왔는데 지문까지 찍었는데 통과가 됐다는 통과됐죠. 거예요.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너무 사진이 닮아서 벌어진 일이다. 아니 쌍둥이가 갔어도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지문을 찍었는데 왜 통과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고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 설계한 사람, 그 시스템 검증한 사람 전부 수사 대상입니다. 계좌 털어야 되고요. 출국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 메이드 인 코리안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도 밝혀야 되고요. 맞아요. 지금 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 경찰 뭐합니까? 그 사건 터졌을 때 선관위 압수수색 들어갔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문을 통과했는지 어떻게 2번 받을 수 있었는지 바로 수사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지시하고 했어야 될 검찰은 지금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렇죠. 경찰은 의지가 없어 보이고 네. 혹은 경찰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도 아니거든요. 아니 이 정도 사안이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어야죠. 옛날 같았으면 인지수사에서 벌써 검찰이 탈탈 털었고 아니면 특검이 벌어졌고 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후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얼마나 거지 같은 선거냐면 이재명이 직접 보여줬지 않습니까? 기표로 하다 말고 나와서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일로 와봐. 그 손모가지가 저는 이리 와봐. 그 손이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글자가 있습니다. 상관없어.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이 나지막하게 4글자를 뺐습니다. 상관없어. 이게 뭡니까? 자기는 법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임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제가 이거를 사실 연임 시도 얘기를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되면 반드시 연임 시도를 할 거라고. 그때 사람들은 너무 나가네 그랬거든요. 저한테. 보십시오. 설마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우리가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요. 설마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설마라는 단어는 없고 악마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광역단체장에서는 이제 자리를 많이 뺏어 왔지만 그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범보수가 4석을 더 얻었잖아. 그러니까 4개의석을 뺏겼어요. 국회의석이 지금 범야당이 4석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차질을 엄청 빚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력도 이렇습니다. 무슨 동력이냐면 이 이후에 선거를 압승하고 나서 다음 스텝은 제 생각입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 완전히 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을 실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본 이상 그렇게 쉽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불공정의 이슈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뭐냐면 자기 재판을 권력자가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재판의 판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신이 아닌 이상, 신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장이 될 수는 없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네. 이건 공정의 이슈와 연결돼서 지금 불타고 있는 시민의 분노에 기름을 껴는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드려야 되는데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고요. 혹은 명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 명분을 위한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 명분을 위한 재판이 내일부터 벌어집니다. 이화영의 위증 관련해서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참 저 왼쪽 애들이 저 민주당 애들이 네이밍을 참 잘해요. 이거 진보학자가 만든 법이잖아요.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명목 아래 인민 재판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연호술 파티는 이제 다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종결 안 됐습니다. 저들은 그 이화영의 위증
그러니까 위증한 거지 않습니까? 연합설 파티 없었는데 있었다고? 그걸로 고발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끌고 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뭐냐? 배심원단을 법관이 아닌 일반인들로 채우는 겁니다. 채우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과정은 공정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1번 그 랜덤부터 못 믿겠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랜덤으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걸러내. 그 걸러내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수십 명 앉혀놓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뭐 그걸 갖고 있고 혹은 이화영과 특수관계 안 됩니다. 그러면 이화영 측에서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극우 성향이고 뭐 등등등 쭉쭉쭉 걸러내서 걸러진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번 일단 그 걸러지기 전에 그 모수를 저는 못 믿겠고요. 걸러지는 것은 제대로 걸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검찰이 검사들이 바로 서 있어야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방송에서는 이거는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이 방송과 의견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 취재입니다. 내일 투표가 입에 뱉네요. 내일 재판할 그 검사들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올바르게 혹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올바르게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까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없어 보인다. 원래 박상용 검사 팀이 수사하고 재판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들은 배제됐습니다. 그들이 해야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배제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검사가 왔는데 수원지검 검사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검사장은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뚜렷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 증거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미루어 짐작하면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이 검사장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누구나 아는 정성호고 그 밑에 검찰총장 대행은 국무회의 불려나가서 이재명한테 칭찬 듣고 있는 구자연이고 이런 상황에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없겠죠. 봐야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화영 변호인들은 당연히 이화영에 유리한 걸 할 거고 배심원단은 이화영한테 유리한 국민 배심원단을 꾸려질 거고 검사는 이걸 타개해야 되는 검사는 의지가 없고 이화영이 무죄를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검사가. 그렇죠. 더 취재한 바가 있으나 이거는 제 방송에서 따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켜야 됩니다. 제가 취재한 바가 따로 있으나 그건 차차 풀어드릴 거고 이렇게 되면 이화영이 위증죄에서 무죄가 되면 또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시 재심을 하던가 혹은 이화영을 석방시키겠죠. 이화영이 석방되면 봐라. 이화영은 죄가 없지 않냐. 이 사건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공소가 취소될 겁니다.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삼을 건데요. 저는 제 방송에선 이야기했고 우리 훌륭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선거 때문에 투표 때문에 지금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지만 이 사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역시나 평등 공정과 관련된 문제고 박상용 검사 제가 박상용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검사 개인이 아니에요. 박상용이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 또 다른 의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인 10명이면 세상도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데 의인 10명 왜 못 보이냐? 한 명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죽이거든요. 악귀들이. 박상용의 용기를 보고 따다란 검사들도 용기를 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용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경찰 안에는 박상용이 없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법원에는 박상용 같은 판사가 없겠습니까? 언론에는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인들이 나오지 못하게 본보기로 박상용을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상용을 지키는 길은 이 불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재판에 관심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서 박상용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이제 명분은 뭐 그럴듯해 보이고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판사 한 명이 판결 내리는 것보다 대중의 어떤 집단지성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데 우리 백광현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국민이 요 국민 참여 재판 진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민재판이라고 평가하고요. 감히. 그리고 내일 배심원단이 확정이 될 거거든요. 과연 20, 30대 청년들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들의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SNS에 어떠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배심원단을 구성되는지 1번일 거고요. 사실 지금 모든 기자들이요. 파행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배심원단 구성이 안 될 것이다.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서로 소고를 할 거니까.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거권이 공등하게 있거든요. 공평하게.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첫날 음. 성사가 된다? 이러면 한쪽에 굉장히 유리한 배심원단은 구성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선관위 네. 예, 그 문제로 돌아와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63곳인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곳이 다 국민의힘 이제 유리한 그런 우세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선관위에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여기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겠다.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이 고의라는 건요. 그걸 뒤집으면은 부정선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저도 그렇게, 의도가 개입됐다면 이거는 부정선거잖아요. 저도 의도가 개입됐다라고 제 생각이니까요. 네네. 제 그러니까 제 주장이고 예.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전 지역이 모든 선거구 지역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지만 근데 호남은 부족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호남 투표율이 가장 높지 않았나요?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고의가 없이는 실수로 이거를 사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데요. ABC 아닙니까? 아니 연어 술파티 의혹도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팩트를 보고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특정 지역만 국힘이 유리한 지역,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팩트 앞에서 왜 음모론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부, 정상적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였다면 예. 당연히 부정 투표, 부정 선거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의적인 중과실? 중과실, 예, 고의적인. 그것도 약간 약할 정도로 예. 진지하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지금 다 잡아들여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선관위원들 계좌부터 털어야죠. 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죠. 예. 그리고 노태학 퇴임 저렇게 자기 스스로 물러나게 두는 게 아니고 바로 파면시키고 수사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어야죠. 검찰 출두했나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걸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관련 있는 사람처럼 하던데 사실은 이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네. 뭐 똘만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러니까 꼬붕이라고 할까요? 그 계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할까요? 김명수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고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준. 네네. 이재명이 사실 예전에 지금 네. 재판 말고 예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날개를 달게 만들어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곤란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노태학 자체가 윤석열의 사람이라는. 근데 이게 금방 들통날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이걸? 정치를 잘 모르는 단 예.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을 하네라고 나이브하게 받으면 안 되고요. 예. 그게 쟤들의 전략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보는 한 명이라도 걸려들면 된다 이거죠? 그럼요. 많이 보는 스피커, 많이 보는 유튜버에서 예. 떠들어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의 지능을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다 믿을 것이다. 그렇죠. 이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흐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국회에서 폭로했던 녹음 파일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 되면 3년만 살고 나오기로 예. 했어. 예. 남욱이 김만배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김만배가 만배형이 3년만 살면 나오겠다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 대면이라고 했지 그게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 얘기 안 했잖아 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다음날 또 가서 예. 이재명 이름 세 글자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깠습니다. 예. 제가 의도한 거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그 뒤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 다음엔 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입을 닥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 명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 설마 했지만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도 약간 찔렸는지 대대적으로 안 하고 이 브리핑 형식으로 보도 자료를 약간 돌렸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이재명이라고 안 했다. 이것은 대장동 업자들이 윤석열하고 연결돼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떠들길래 이재명 세 글자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제가 다시 틀었죠. 덕분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가 여권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얻지를 못했어요, 결과를. 야권의 승리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제 친여 성향 그 유력 유튜브, 뭐 매불쇼 이런 데서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최욱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탱크로 밀어야 탱크로 된다고.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발언한 날짜가 6월 5일이거든요. 근데 6월 5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1989년에 천안문 항쟁에서 북경 시민이 탱크를 가로막았잖아요. 아, 역시 친중 방송 남네요. 위대한 날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그날이.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이거는 별로 어떻게 봐요?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방송인데요. 네. 자격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큰 왕관을 씌워 놓으면 그게 모가지가 꺾어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 탱크라는 두 글자 때문에 네. 지금 스타벅스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논리로 치면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때려 엎어야 되고요. 지금 구독자 거기 뭐 한 200만 넘나요? 200만 구독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화를 내야 되고요. 욕을 해야 되는데 진영주의 눈이 멀어서 그 탱크라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최욱이 말하는 탱크는 안 들려. 그리고 드디어 네. 2030 여자들이 극우화되었다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무슨 빛의 혁명이라면서 계엄 때 2030 여성들이 집회장으로 나온 덕분에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짓거리다가 바로 자기들한테 동조 안 하면 적이 됩니다. 그리고 적이 되면 잘라버리는데요. 비슷한 일예로 박주민이 최근에 선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나와서. 정원호를 욕하고 내가 이제 후보였으면 당선되겠다 이런 뉘앙스겠죠. 강북에 집중했어야 된다. 강북하고 강남 갈라서 우리는 강북에 몰빵을 해서 강북 발전시키겠습니다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자격 없는 지도자의 워딩입니까? 아니, 국민을 이제 갈라치게 하는 거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국가를 동서로 갈라치더니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쳤지 않습니까? 남녀로 갈라치고 서민과 부자로 갈라치더니 이제 하다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주둥이나 그냥 가운데 갈라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SNS에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탱크데이 그 관련해서 2번이나 글을 올렸었잖아요. 자, 이 발언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이거는 광주 항쟁에 대한 모독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뿐만이 아니고 광주 사람들이 전부 쳐들어가야 될 일이고요. 성명 나와야 될 일이고요. 석고대죄를 요청하고 최고는 눈물의 사과를 또 해야 될 정도의 일입니다. 만약에 진영 다른 곳에서 보수 유튜버 이거나 저 같은 중도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유튜브 코리아를 쳐들어가서라도 제 채널을 때려 엎었을 거예요. 그런 실수만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 코리아에 그 이야기를 해서 혹은 법적으로 제소를 해서 그 채널 문 닫게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재명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든가 아예 언급을 안 하던가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가 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건데 다 보고 있잖아요. 청와대 안에 유튜브 모니터링 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안 보더라도 김현재 씨는 보고 있을 겁니다. 매부쇼. 그럼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을 했어요. 최소한 일관성이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탱크에 대해서 작동하는 감성이 왜 이리 다르냐. 이게 결국 이중잣대인 거잖아요. 이중잣대 뭐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돈을 헤쳐먹는 나쁜 공무원들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법카 문제로 지금 재판 걸려 있죠. 맞아요. 본인도 걸려 있고요. 많잖아요. 뭐 그리고 뭐 불법 도박을 근절해야 된다는 글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불법 도박 자기 아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다 욕을 하거나 뭐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선생님 되려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서 자기도 때리려고 선생님 이런 걸 쓰잖아요. 일관성 없습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데요. 좌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우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힘을 지지하고 다 그렇죠. 가능해요. 일관적이어야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국힘이 해서 나쁜 짓이면 민주당이 해도 나쁜 짓입니다.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반 뭐 저 같은 일반 서민이 해서 나쁜 짓이면 대통령이 해도 나쁜 짓이고요. 누가 하는 건 괜찮고 누가 하는 건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우파 유튜버가 해서 나쁜 짓이면 좌파 유튜버가 해도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스타벅스가 탱크에서 그게 처벌받을 짓이면 매부쇼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매불쇼 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광주 시민들이 매불쇼 구독 취소 운동을 해야 돼요.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정도 그런 양심이- 기사는 아직 없더라고. 그렇죠. 그런 양심이 광주에 살아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네. 광주 욕을 했지만 있었는데 네. 투표가 무너졌는데 선거가 무너졌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하다고요, 그 동네가? 저는 실망을 아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항쟁의 정신이 이제 인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동일하게 분노를 해줘야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도 그죠? 될까요? 독재에 항거하는 게 광주 정신이라면서요. 예. 독재를 싫어해서 저항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독재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민주당을 지키고 싶어하는 거라고.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를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니고 민주당의 성지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네, 동의합니다. 당신들 지금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논란의 발언이 또 정준이 이 한양대 그 안산에 있는 캠퍼스인데 에리카 캠퍼스인가 거기 이제 정준이 겸임 교수. 교수인데 그분은 또 이제 이번에 20대 남성이 아마 75% 이상 오세훈한테 몰표를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대 남성에 대해서 되게 긁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법적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합법적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20, 30대를 다 지칭한 건데 20대뿐 아니고 설득이 아닌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MBC 100분 토론 사회를 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얼마나 썩어 있었던 것인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고 예. 저는 보고요. 그 사람이 이재명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언어 전문가라고 뭐 나와가지고 예.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제 입장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간 사람인데 지금 그 유튜브에서 한 발언인가요? 예. 김어준 뉴스공장 채널 안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 현재. 사람이 예. 거기서 지금 한 소리인데 합법적인 몽둥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도 그 합법적인 거하고 몽둥이가 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몽둥이가 합법적일 수 있나요? 그런 게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두드러 맞는 게 그 사람일 것 같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교수인 거잖아요. 학생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30은 특히 20대는 하나예요. 하나. 평등, 공정. 예. 20대 남자들이 극우화됐다, 극자화됐다. 그 표현 다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도 2030 청년들, 특히 20대 남자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했어요. 조국 사태 터지고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던 것이 20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럼 극우화돼 있던 거고, 뭐 극자화돼 있던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대 여자, 20, 30대 여자들 윤석열 대통령 계엄했을 때 광장에 제일 많이 나왔다면서요. 20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니들 기준, 그러니까 당신들 잣대, 여야, 진보, 좌우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이게 이치에 맞지 않아, 사리에 맞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정규교육에서는 도덕,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더 옛날로 가면 바른 생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운 게 사회에 나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매일 배웠을 거잖아요. 사회 시간마다, 도덕 시간마다, 윤리 시간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공정하질 않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귀에 모시게 박히게 들은 세대잖아요. 예. 사회 나왔더니 직업에 귀천이 있네. 국회의원들은 안 그러네. 국회의원 자식들은 조국의 자식은 저렇게 편하게 가네. 예. 예. 이런 거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극우화됐다,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 그런 합법적인 몽둥이 있으면 일단 제 손에 한번 쥐어주시면 그래 당신 내 앞에 서서 좀 예. 그런 근데 걸 저는 교수라고. 이제 유권자를 좋게 말하면 계몽 아니면 이제 계몽이 안 되면 이제 폭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화시키는 겁니다. 개딸화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어찌 보면 저는 선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동 아닌가요? 선동 플러스 예. 이제 고나리질이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 표현하는데 예. 자기들이 무슨 위에 있느냐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이게 정의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이고 너희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렇고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찌 보면 전체주의적인 거예요.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시즘. 그렇죠. 독재 선언이라고 부른 거고 나를 칭송하는 자, 내 편에 서는 자 현명한 자고 내 밖에 있는 자, 나와 맞서는 자는 몽둥이질을 당해야 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파시즘 맞고요. 그냥 독재 선언이고 독재 선언에 동조하는 공범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공론장 이야기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설득해가는 과정을 집중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와 관련된 학과의 겸임 교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이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진영이 뭐라고? 진영 안에 예. 그렇게 폭 쌓여 있으면 편안한지 모르겠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나요? 저는 주로 대중교통에 잘 모르겠고 돈 많이 벌고 따뜻한 밥 먹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해주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안 부끄럽습니까? 네. 안 창피합니까? 후손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작자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부끄럽습니까? 천벌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제 1타겟. 근데 저는 이 탱크로 뭐 밀어버려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몽둥이 합법적 몽둥이 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과거의 그 어떤 공포 정치를 이제 그 여권에 주문하는 건가? 라는 제가 의심도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독재가 싫어서 한가한 게 아니고 예. 그 독재가 가진 권력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렇게 못해? 라고 마치 민주 앞에 달고 있지만 그 예전 자기들이 한 거였던 그 시대를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전두환 정권에 나름 저항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시민들은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9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 이제 주체 사상을 그 추종하는 이제 학생운동권 세력이 형성됐잖아요. 네. 그 명백히 어찌 보면은 체제에 반하는 세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민들은 포용하고 품어줬잖아요. 왜? 맞죠. 젊은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들이 민주당의 주류 권력을 차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균희 씨도 다 마찬가지 세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돌변해가지고 이따위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저 사람도 그런데 굳이 이런 품격 있는 방송에서 길게 언급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우상호라든가 네. 송영길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나는 독재하고 싸워왔어라고 하는 민주당 주류들 원로들 학생운동을 내가 했던 사람이 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냥 독재를 부러워했고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된 거라고 보는데 투표가 무너졌잖아요. 투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꽂힌 투표 선거가 더럽혀졌는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 안 해요. 책임자 그때 당시에 전두환한테 그럼 왜 책임져라 물러나라 했습니까? 이승만한테 왜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기붕이했다고 그랬는데 논리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목소리 내는 게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밖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송영길은 연일 정청래만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민희는 그 정청래를 공격하는 송영길을 공격하고 있고 자기들 밥그릇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나올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재밌을 건데 전당대회는 정말 스펙타클할 거고요. 네, 역대급 정치, 나는 정치 요때가 제일 재밌었어. 요 선거가 제일 재밌었어.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전 이번 8월 민주당 전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웃기고 뭐랄까 폭력적인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구로구청도 이제 투표함 사건이 터져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의 이제 한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촉매가 되었죠. 예,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 그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동등한 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차이가 없죠. 그때도 뭐 거기 나온 사람들은 그럼 전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진보 지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좌우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옛날에 유시민도 했었어요. 나라 안 망한다고 보수가 잡아도. 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거는 아니지. 참다 이건 아니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찍었지만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SNS 보면. 네. 그런 분들을 그냥 우리랑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극우화된 사람, 뭐 폭도, 음모론자들이라고 하는 손가락들, 그런 기사 쓰는 기자들, 그런 리포팅하는 리포터들, 아나운서들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 천벌 받습니다. 국민이 그 천벌 내릴 거고요.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당신들 천벌 받는데 제가 반드시 일조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잠실 현장에서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전한길 씨
이런 분도 발언을 제지당하더라고요. 올바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순수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운동이에요. 네. 그 순수함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주류 언론에서는 이거를 뭐 정치 시위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또 MBC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왜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인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셀럽,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가서 마이크 잡고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더 큰 뭐랄까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스피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네.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힘이 맨날 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누구여서, 어떤 셀럽이어서, 어떤 뭐 유튜버여서 거기까지 가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어서 예. 빠를 수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거기 이상을 못 넘어가요. 저는 국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도 맨날 지는 게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 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그걸 몰아내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정치권이든 저도 유튜버지만 어떤 셀럽들이든 그 시위에 뭐랄까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죠. 압니다. 근데 그 욕망을 조금만 수그리면 그러니까. 더 좋은 나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장 분위기가 더 절절하게 느껴진 거는 거기에 시위용품이 일체 없어요. 네. 시위용품이 없다는 거는 스피커가 없어요. 그렇죠. 대형 없죠. 스피커. 네. 자, 주최자도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은 그 시위에 동참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이런 거를 이제 보내주는 그 응원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 때문에 더더욱 우리 청년들의 지금 청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네, 맞습니다. 아이를 이 캐리어에 태워서 오는 부모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많이 있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노인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청년들 가서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싶어하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꼭 청년들만의 지금 이거 행사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이 8일인가 9일 이제 유럽 순방을 가는데 정말 가기 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회담도 요구하고 했잖아요. 전면 재투표 관련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또 내일도 아마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어요. 취임 1주년. 네. 어떤 식으로든 정말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투표 부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좀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끝으로 한 말씀만 네. 드려도 될까요? 내일 기자회견 얘기하셨잖아요. 예. 기사가 났는데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해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 그게 슬로건이래요. 네. 대한민국에 대체 불가한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네, 당신도 대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억번이고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때마침 이런 워딩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말고는 대체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근데 맞는 얘기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환율이 이제 1,600원대로 치솟고 있는데 이거를 분기별 평균을 내면 IMF 이후에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심각해질 수는 없다. 대체 불가입니다. 네, 상황이. 하지만 누구는 대체 가능하다. 네.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백광현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